지역의 이슈를 분석해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행정학 박사, 박남현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해보죠. 양산에 본사를 둔 한 중견기업이 공장 부지를 경남이 아닌 부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다 따져보고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부산으로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이 코렌스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 양산시 의곡동에 있는데 이게 전기차 핵심 부품 제조 공장을 다시 이제 지으려고 그 제조 공장을 유치하는데 이제 부산시와 경남도가 유치 경쟁이 붙었는데 네. 거기서 경남이 이제 실패를 했죠. 결국 이제 부산에 가게 됐는데 이 코렌스라는 회사는 올해 약 매출액이 약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예. 세계 그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아주 그 탄탄하고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렌스가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부산이라는 그 도시 브랜드 파워 네. 뭐 여기에서 경남이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은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철저한 경제 논리죠. 이윤 논리고. 네. 그래서 기업이 이제 경영을 통해서 얼마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공장 입지가 어딘가 뭐 이런 게서 이제 중점을 두고 그 공장을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네. 코렌스도 이 부분은 이제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그다음에 이제 경남의 자동차 산업이 부산에 비해서 이제 기반도 좀 약하고 네. 그다음에 기술 인력, 연구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물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은 이제 교통망이 경남보다도 우수하죠. 신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여기에 뭐 투자 유치 정책도 좀 경남이 부산보다도 좀 처지지 않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경남도도 사실 기업 유치를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경남도의 노력, 결과적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한 내용을 보면 뭐 정무적 접촉이 유치 전에 성패를 갈랐다. 뭐 부산의 부시장이 조 회장을 직접 만나서 투자 유치를 했다 이런 뭐 보도가 있습니다. 예. 물론 만남과 접촉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국가 간의 우리 외교를 보더라도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기업이 이제 이익을 앞두고 인간의 정에 이끌린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투자 규모가 3천억 규모이고요. 1,2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매우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네.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면 무엇을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했겠는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스타 한 명이 뭐 의리 때문에 구단주와의 뭐 감독의 정성 때문에 팬들의 고마움 때문에 팀에 남는 경우는 돈보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기업의 세계에서는 보기가 힘든 경우가 아닌가. 이걸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 몇 천억이 들어가는 투자 네.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고민하고 저울질했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기업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는 뭐 그런 나름대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R&D 센터의 부지 매입에 대한 매입비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고용 인원 1명당 매월 얼마씩을 지원하겠다라는 뭐 이런 약속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부산의 경우 기업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데요. 이게 여기에 대한 임대 부지에 대한 무상 임대 이것이 좀 파격적으로 조건으로 와닿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뭐 입지 요인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산악형 입지가 대부분 다 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부산은 평야형 입지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선호했다라는 후문들도 있고 그리고 협력업체와 최종 납품업체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기업이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경남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 이번 사례 하나만을 두고 뭐 이것을 기업에 대한 유치가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경남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하긴 좀 어렵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말씀처럼 1,200여 명의 신규 인력 고용이 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남는데 그러면 이런 사례를 좀 볼 때 기업이 실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업 유치는 뭐 지자체마다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등 다양한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모든 지자체들의 가장 중요한 뭐 고민 중에 하나겠지요. 기업별로 좀 맞춤의 전략이 필요한 부분과 지역별 상황에 맞춘 전략, 이런 두 가지 전략이 가장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특화된 유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땅이라든지 뭐 세금 혜택 중요하지만 혜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요인들 우리 지역만이 가진 특성과 주변 환경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지를 잘 한다면 기업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구미형 일자리 이렇게 지역별 상생 모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 가진 뭐 특성들이라든지 일자리 확대, 기업은 또 이익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상호 간의 목표가 조금씩 조정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하여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생 모델인 밀양형 일자리가 최근에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일자리와는 달리 네. 대기업의 투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창원과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30개의 주물업체들이 중소기업 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뿌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런 주물기업들이 스마트 산단을 만들고 3,500원의 신규 투자, 노동자 2,000명 기존의 노동자가 있었고 그리고 신규 5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2006년도에 하남 일반 산업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최근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주민들의 뜻이 좀 합해졌고 여기 좀 혁신적 사고를 가진 우리 공무원들의 힘을 보태서 상생형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접근의 기업의 유치의 전략 네. 그리고 상생의 모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부산에서는 부시장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코렌스 대표가 양산 상공회의소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떠십니까? 네, 투자 유치 경쟁에 이제 경쟁 싸움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 공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 거는 우리가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기업은 철저한 이윤, 경제적 논리죠. 행정적인 논리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유치 결과만 가지고 우리 그 경남도의 행정이나 투지 유치 정책을 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네.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코렌서의 그 투자 유치 기업 어떤 실패는 경남도로 봐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많죠. 예. 왜 그러냐면 경남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또 경남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남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퍼펙트 스톰이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의 악화가 되는 것을 늦출 수도 없고 네. 또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방금 우리 박남희 행정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200명 고용이라든지 막대한 그 어떤 경제적 효과를 놓쳤다는 데에서는 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20여 개의 회사가 또 동반 입주를 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이것까지 놓치게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걱정되는 게 단순히 이제 코렌서의 유치 실패 이걸 네. 넘어서 앞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의 어떤 집적 클러스터 이런 경쟁에서도 경남이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코렌서 회장이 조용국 회장인데 지금 이제 양산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양산에서 30년 이상 기업을 한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경남의 뿌리 기업이자 경남이 길러온 경영인인데 네. 이런 분을 좀
부산에 뺏긴 기분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례를 통해서 경남의 기업 유치 정책 네. 분명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경남의 예타 면제 대형 SOC 사업이 확정된 후 지역 경제 화색이 돌고 있는데요. 관련 조항의 개정과 신설로 지역 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자, 먼저 도내의 대형 SOC 사업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SOC 사업은 이제 공공 분야, 민간 분야로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공공 분야, 도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공공 분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수 지사가 취임한 지 1년 만에 어떤 그 국비 도비 사업을 그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를 한 것은 굉장히 그 역대 최대의 성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경남도가 유치한 국책 사업은 총 62건입니다. 여기가 네. 이제 액수로 보면 규모가 20조가 넘는데 국비가 투입되는 게 약 5조 원 정도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SOC 사업과 관계가 없는 창원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이런 경우에는 좀 SOC 사업과 좀 거리가 멀지만은 그렇지만 2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네. 최근에는 지난 2일이었죠. 부산항 제2신항이 국가 신항만 건설 계획에 포함이 돼서 이게 40년까지죠. 약 13조 6천억 원의 그 아주 경남도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의 그 SOC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예, 그 대형 국책 사업들 여러 사업들을 경남이 유치를 하면서 모든 도민이 반겼습니다. 결국엔 지역 선순환이 될 거란 기대 때문인데 지역 선순환을 위해서는 정말 지역 업체들이 이 사업을 들고 가서 좀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남이 남부 내륙철도로 4.7조 원이고요. 부산이 이제 도로 관련된 내용으로 한 2.8조 원, 울산이 도로와 병원으로 1.2조 원 정도 돼서 부울경에만 8.7조 원 정도의 SOC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균형 발전 관련된 내용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2신항도 13조까지 치면요. 김경수 지사가 크게 두 건 남부 내륙철도와 제2신항만 하더라도 18.2조 원에 가까운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김경수 도정 이후에 지역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고 대형 국책 사업들이 확정되는 등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사업들이 유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지역의 업체들이 사업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뭐 당연한 일이고요. 네. 이런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은 저는 크게 긍정적인 효과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지역 경기의 활성화입니다. 네. 뭐 지역 업체가 이 참여함으로 해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노동자와의 임금 그리고 각종 비용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뭐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경제적 논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행 뭐 국가계약법에 보면 정부가 78억 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 원 미만만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큰 규모의 국책 사업에 공동 도급이 강제되지도 않고요. 네. 현행 체제로는 참여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역 업체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더 큰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게 뭐 현실이기도 하고요. 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역 업체들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좀 더 많은 경업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는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혁신도시가 되면서 45%의 지역업체가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런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균형 발전의 모델을 제대로 접목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균형 발전적인 실질적인 내용들이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남부 내륙 철도 같은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된 이유가 균형 발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균형 발전의 문제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한 참여와 우리 상생의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모델 그리고 지역업체의 참여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지역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좀 짚어주신 지역 업체 의무 공동 도급 비율 네. 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이제 국가계약법이라는데 여기 법과 여기 시행령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정부는 이제 정부공사는 78억 원 그리고 공기업은 230억 원 미만의 공사에 한정해서 이제 지역 공동 도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남부 내륙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법상 이러한 입찰 방식을 적용해 보면은 턴키 방식 안에 대한 입찰 방식 그리고 종합 심사 낙찰제 이런 방식의 이제 발주 개연성이 큰데 턴키 방식은 검토나 설계, 시공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그 감리 시운전까지 일괄 수주하는 방식인데 기술과 경험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이렇게 일괄 수주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대안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설계 시안보다도 더 우수한 대안의 어떤 설계를 내놓아야 되는데 중소건설사업사에서는 이게 진짜 어렵죠. 그다음에 종합심사 낙찰제도 네. 이게 이제 그 입찰 평가에서 평가 배점이 약 반이 그 공사 수행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가 경쟁을 하면은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이 적용되면은 우리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는 이 경쟁에서 수주를 따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조건에서 저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을 강제할 방법도 지금 없죠. 그래서 최소한 40%까지는 지역 공동 도급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법의 어떤 새로운 그 개정이나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업체 참여를 좀 강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박남현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좀 미뤄봐서 얼마나 중앙정부에 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권 때보다 가장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와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펴볼 때 우리 2004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45%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의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좀 추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시에는 기재부 장관의 사업 고시를 통해서 45%까지의 참여 사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모델로 좀 만들어지려면 법 개정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강력한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각 시도마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조례로서는 네. 이게 건장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으로는 좀 찾기 힘들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또 예타 면제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조례는 권장형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국회까지 닿기 위해서는 우리 김 지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제 대형 SOC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쉬운 게 우리가 그 남부 내륙 철도에 우리가 대통령한테 매달렸지 않습니까? 균형 네. 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네, 좀 아쉬운 점은 예타 면제를 하는 과정에서 예타 면제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동시에 좀 요구를 했더라면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경남에 주어진 대형 국책 사업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경남 도민의 땀이 흐른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빛을 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